예, 오늘은 니모닉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보안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거에 눈이 가요. 어, 이제 뭐 제가 자산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산을 가상자산을 샀다가 해커한테 털리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털릴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니모니 코드를 보관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용자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 제가 요새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이제 그 코인을 사라고 월에 한 10만 원씩 줘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그 중앙거래소에서도 코인을 사보고 디파이도 해보고 이제 하는데, 문제는 디파이 할 때 지갑을 설치하잖아요. 이제 지갑을 설치하면 도대체 지갑을 어떤 걸 설치해야 될지,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니모닉이 뭔지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한테 이걸 설명하는 건 진짜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최소한 지갑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걸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니까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니모닉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BIP39 표준에 기반한 난수로 인코딩된 단어 시퀀스인데, 이게 2048개예요. 여기 지금 이 숫자가 잘못 표시되는데 2048개입니다. 2048개로 그 전체 단어가 2048개로 구성이 돼 있고, 사실 이 단어의 조합으로 이제 암호화폐 지갑을 복구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실제 니모닉은 한 12개부터 해서 24개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12개만 하더라도 해커가 브루트포스 공격을 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6단어만 해도 거의 2000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24단어를 전부 예측하려면 아마 10조 년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 대입으로 브루트포스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복구하는데 이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된 것인지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니모닉을 어떻게 보관하냐,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디지털 보관하는 것. 예전에 한번 우리 권영은님인가요? 예, 디지털 사진으로 보관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종이로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 이제 이제 기업에서 전문으로 서비스하는 건 좀 다른 방법이고, 지금은 여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디지털 보관하는 방법인데, 니모닉을 뭐 개인 PC나 메일에다 보관하거나 스토리지에 보관하거나 이미지 캡처해서 보관하거나 메모장에 보관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장점은 아무 데서나 다 접근할 수 있겠죠. 세계 어디에 가서든지. 하지만 디지털 환경 특성상 거의 100% 해킹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무조건 털린다는 건 아니지만 해킹의 위험성에서 가장 높고, 뭐 에버노트 많이 쓰시는데 에버노트는 거의 100% 털린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좀 더 안전한 스토리지가 있거나 없거나의 차이일 뿐이지, 뭐 굉장히 높은 확률로 털릴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 보관하는 게 사실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유튜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니모닉을 종이에 수기로 써서 물리적으로 보관해라,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하지만
장점은 보안성 높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종이의 특성이 있죠. 화재나 손상, 오염, 네, 그 다음에 종이도 탈취당할 수 있습니다. 도난당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보관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콜드키 보관인데요. 이제 콜드키는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글자를 이 쇠판에다가 찍어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글자를 이제 타공하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그 쇠판에다 쓰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그 알파벳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이렇게 길다란, 이거 제가 이따 설명 한번 드릴 건데, 길다란 거 이 봉에다가 이렇게 단어를 하나씩 끼워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난의 위험성은 종이 보관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건 항상 도난이나 분실의 문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좀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사례를 보시면 크립토 스틸 캡슐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얘는 요거 주문해 봤어요. 제가 한 2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이제 요 봉에다가 요 봉에다가 단어를 지금 요 위에 있는 게 A부터 Z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각종 특수키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스패너를 통해서 끼워 넣고, 글자하고 글자 사이에는 이렇게 구분자가 있습니다. 구분자로 할 수 있는 요 조그만 게 또 하나 또 있어요. 또 끼고, 또 단어 끼고, 또 이제 구분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25개를 다 넣으면 여기 이것처럼 뚜껑을 이렇게 닫는 겁니다. 뚜껑을 닫아서 안전하게 보관하겠죠. 그러니까 그 안전하게 보관, 그 단어가 굉장히 그 모호한 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안전이 있잖아요. 안전을 내가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본 그 니모닉 코드의 보관 방법은, 풀 니모닉을 한 곳에 보관하지 말자. 니모닉을 나누자. 25개든 12개든 그걸 여러 개로 나눠서 분산 보관하자. 그리고 디지털 복제는 해킹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 만약에 꼭 하고 싶으면 나중에 제가 방법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니모닉을 n분의 1로 쪼개서 보관하는 게 제일 좋다. 2분의 1이 됐든 3분의 1이 됐든. 그래서 이 사이트에 보시면, 이 사이트는 니모닉을 3분의 1로 나눠주는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전체 이게 이제 24개인데 24개를 이제 그 중간중간을 얘가 이제 가려요. 이렇게 쭉 가리고, 요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나, 세 번째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보관해라 라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나 보면, 실제로는 이제 사용자는 이렇게 보관하는 겁니다. 나눠가지고. 근데 이걸 그럼 나중에 어떻게 복구하냐? 카드를 3개 이렇게 딱 놓고, 단어 2개가 이렇게 겹치잖아요. 단어 2개가 겹치면 안 겹치는 그 위에 카드를, 죄송합니다. 위에 있는 카드를 그 뒤로 밉니다. 옆으로 이제 미는 거예요. 옆으로. 그럼 또 겹치는 단어가 있으면 또 뒤로 밀어요. 또 겹치는 단어가 있으면 또 뒤로 밀면, 이제 이 플러그라는 단어가 요 뒤에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플러그하고 플러그가 이제 겹치게 하잖아요. 그러면 브랜드라는 단어를 뒤로 또 밉니다. 이렇게 하면서 2개씩 겹치는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쭉쭉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체 25개의 니모닉 코드가 순서대로 조합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게 실제로 풀 니모닉 코드고, 복구할 때는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자지갑 설치할 때 그 25자든 뭐 12개든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보여주지 말고, 사용자가 이렇게 뭐 2개의 카드든 3개의 카드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나눠서 보여주면 이걸 나눠서 보관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유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보관도 뭐 하나는 그 종이에 보관하고, 하나는 뭐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하나는 온라인에 보관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아까 맨 첫 장에 보셨듯이 6단어만 넘어가면 이걸 전체
그 복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온라인에 나눠서 보관해도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니모닉을 n분의 1로 분할해서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보관할 때 자신만의 규칙으로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두 조각 이상으로 분할해서 각기 다른 장소에 보관하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2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복제를 해도 어느 하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는 남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복구하기가 훨씬 유용하겠죠. 그래서 복제본을 만들기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나눠서 보관하니까 여러 곳에 보관하니까 복구할 때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종이 보관하고 콜드키 보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종이는 요새는 이제 일반 종이로 나오는데 제가 요새 약간 타이백에 좀 꽂혀 있어요. 타이백이 뭐냐면 종이처럼 생겼는데 우리 쇼핑백 잘 안 찢어지는 쇼핑백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놀이동산 놀러 가면 이렇게 띠로 돼 있는 거, 그게 타이백이에요. 그거는 종이랑 똑같은 성질을 갖는데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에도 젖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백 종이를 사서 차라리 이 니모닉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콜드키를 또 나머지 반을 콜드키에서 저장해서 요것도 2개로 복제하고 요것도 2개로 복제 또는 3개로 복제해가지고 서로 다른 장소에 보관하면 분실을 하더라도 한쪽만 분실되니까 전체가 복구되는 위험도 적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하나를 분실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합칠 수 있으니까 좋고요. 만약에 이거 다 귀찮다, 조금 위험성이 높더라도 나는 온라인에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니모닉을 예를 들면 3개로 쪼갰다라고 하면 하나는 구글 드라이브, 하나는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하나는 안전한 메일, 이런 데다가 각각 저장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점은 이 세 서비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동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 하나 털리면 나머지 보통은 아이디 패스워드 다 똑같이 쓰잖아요. 그러는 순간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다르게 하는 건 일단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투팩터 인증을 활성화해서 나눠서 보관하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쪽이 좀 털려도 다른 계정이 털리지만 않으면 내 지갑은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가지를 섞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니모닉을 오프라인에 보관하고 온라인에서 분할 보관하기.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일부를 보관하면 이건 내가 진짜 한 2-3개 이렇게 복제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거 털리더라도 사실 온라인이 해커가 이것도 털고 저것도 털고 하기가 이건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콜드키를 일부를 무조건 갖고 있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디지털 스토리지에서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자 라고 하면 하이브리드를 쓰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좀 창의적인 방법을, 이건 생각을 계속 해봐야 돼요. 제가 이건 그냥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고 해본 건데, 일반 도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책. 그러면 누구한테 의심받지 않고 보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책을 니모닉을 내 순서대로 찾는 거예요, 단어를. 근데 그냥 찾기 어려우니까 아마존에 있는 온라인 도서를 킨들로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책을 하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킨들로 니모닉을 하나 찾아요. 그러면 몇 페이지에 몇 페이지 몇 번째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책의 페이지에 찾아서 마크를 하는 거죠. 그럼 순서대로 쭉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내가 형광펜으로만 체크해 놓으면 그 책만 갖고 다니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니모닉을 정확히 어디 뒀는지 어떤 순서인지 알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영문사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문사전을 이용해서, 영문사전은 어차피 단어가 이제 이렇게 순서되어 있으니까 단어 옆에 이게 몇 번째다 이렇게 숫자로 표시해 둘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영어 사전을
니모닉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죠. 예.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스테가노그래피의 일종으로 얘기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니모닉 그 관리 방법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보관 장소가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걸 위해서 개인 금고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관을 개인 금고를 사용할 정도면 돈이 굉장히 많은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악의 경우는 러시아 사태처럼 은행이 문을 닫아버리면 복구할 방법이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커스터디 서비스 역시 보통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아직 제가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일반인이 이용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 그다음에 그럼 이제 가장 쉬운 건 온라인 거래소입니다. 뭐 업비트나 뭐 아니면 바이낸스나 이제 이런 데를 이용하는 건데, 물론 얘네들이 쉽게 문을 닫거나 러그풀을 하진 않겠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개인이 관리하는 게 사상에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귀찮으면 사실 온라인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이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아주 뭐 몇백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멀티시그가 이제 요새 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멀티시그를 사용을 하면 키를 분할해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눠서 가는 건데,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그런 서비스들이 완벽하다라고 하기가 좀 약간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니모닉을 사람들에게 신뢰도 주면서 서비스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찾아낸다면 굉장히 사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니모닉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런 다양한 방법을 계속 생각해내다 보면 언젠가는 굉장히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걸 계속 저도 연구해 볼 거고,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제가 언젠가는 또 한번 이거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출처 여기 있고요.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